안전지사 문제가요. 지난해 여름부터 도의원들 사이에 오르내렸다. 그때 내가 좀 직언을 할 걸 후회하는 목소리까지 동아일보 취재를 통해서도 나왔네요. 네, 저 기사 보고서 충남 도의원 A씨라고 돼 있는데 네. A씨의 주장은 그거예요. 지난 여름부터 약간 이상했다. 그리고 여성들을 좀 개인적으로 좀 찾았고 보좌진들을 그다음에 단둘이 만나는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따로 부르고 스킨십을 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 A씨가 저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약속까지 잡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못 만나서 얘기를 못했다. 그랬더니 봤더니 저런 일이 벌어지더라. 라고 A씨의 한 사람의 얘기를 들은 건데 네. 저분 얘기도 맞죠. 근데 조금 더 많은 사례가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A씨의 사례로 저런 얘기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네. 네, 뭐 다른 분들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관련돼서 이런 얘기들이 지난해 여름 안전지사와 여성이 얽힌 소문이 나돌 때 여성 지지자가 많다 보니 이런저런 억측이 많나 보다 하고 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남 도의원들 중에 사실 그렇게 많이 비쳤어요. 저희가 취재할 때도 안전지사의 측근들한테도 저런 얘기들이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현재 사실 여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증은 가나 저것에 대해서 저 사람들의 의견을 저렇게 보도하는 건 맞겠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앞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면 어떤 건지 좀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충분히 문제를 좀 바로잡을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았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김지은 씨 같은 경우도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SOS를 청했다 그랬고 그 SOS를 청해서 처음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엔 추행 정도인지 알았지만 나중에는 이야기를 좀 인지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느 정도 전까지 알지는 잘 모르겠으나 내용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희정전 지사가 갖고 있었던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 앞에서 감히 그 얘기를 하지 못했던 문화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 여의도 같은 경우도 이 미투 운동의 마지막 종착지가 여의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의 힘과 권력 안에서 그 한 사람이 무너지게 됐을 경우에 집단으로 다 같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시스템이 있을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문제가 있는 것들을 아니다라고 직언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이제 국회의원들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 스스로가 먼저 내 잘못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네, 안희정 전 지사는 사실 서가번 의원님이 아마 과거 올해 인연이 있으셨던 걸로 아는데 아마 이번 사건에 가장 또 씁쓸하게 보셨던 분이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좀 안전지사 오늘 이런 입장 내놨으면 좋겠다. 예, 여러 가지로 참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들이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국민들에게 죄송하지요. 저희들도 참 어안이 벙벙하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인지 싶을 정도로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본인이 SNS 통해서 일단 본인이 잘못이다라고 시인을 했고 또 반성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입장을 밝히면서 사과를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본인의 진솔한 사과 반성 또 그러면서 그런 책임 있는 자세를 또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쨌든 좀 대단히 안타깝고 속상한 일입니다. 네. 예, 죄송하고. 아마 서가번 의원님도 더 하실 말씀이 많으실 수 있지만 오히려 더 마음이 무거워서 더 얘기를 좀 이어가기 어려우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조금 전에 나왔던 충남도의원 기사는 최소 2명 이상 취재해서 쓴 기사다. 1명은 아니었다라는 A하고 B까지 있군요. 또 여러 명이 등장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뒤늦게 후회하는 게 무슨 소용일까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잘못된 것들 제대로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조선일보를 한번 볼까요? 조선일보를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크게 큰 강국 특사단 6개 성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4월 말에 있다고 하는 남북 정상회담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의 김정은이 처음으로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했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거든요. 그 중에 비핵화 의지와 관련된 기사가 오늘 분석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를 보면요. 김정은이 말한 비핵화 유은, 선대 유은이라고 김정은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3대에 걸친 기만술이다.
이제 제목은 3대에 걸친 기만술인데 사실은 가장 첫 번째는 잘 몰랐으니까 2대에 걸친 기만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어떻게든 왜 그렇게 하느냐 네. 자기가 볼 수 있냐. 조선일보는 첫 번째 어제 노동신문이 김정은이가 비핵화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네. 노동신문이 조선의 핵보유는 정당하며 시비거리로 둘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 날에도 밝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신문 보도를 들어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세 가지를 들었는데 과거에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모두 이것이 허사로 돌아갔다. 첫 번째는 김일성이 있었을 때 1990년에 비핵화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때는 북한이 핵이 없었을 때고 우리 남쪽만 가졌을 테니까 남쪽의 전술핵을 철수시키기 위한 기만술이었을 뿐이고 그다음에 2005년에 정동영 장관이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을 가서 만났습니다. 그때도 선대유운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2006년에 바로 1년 뒤에 첫 번째 핵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그때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비핵화 의지를 밝히자 우리 쪽에서 야 비핵화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내놔봐라 했더니 그때 북한이 정상회담을 아예 발로 걷어찼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조선일보는 이번에도 비슷할 거 아닌가 오히려 시간만 버는 거 아니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는 그러니까 선대유운이 아니라 선대의 거짓말이라는 예,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저 선대 기만술이라고 기만술이다. 쿼트를 따는데 그럼 저 멘트는 누구의 멘트인가요? 제목을 달 때 누구 쿼트를 딴다는 거는 전문가를 인용. 전문가를 인용했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은 전문가를 인용하면서 조선일보의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동아일보로 보겠습니다. 동아일보는 3면에 크게 이제 기사를 실었는데요. 김정은의 생각과 트럼프의 생각을 동시에 반반씩 보여줬습니다. 물론 김정은의 생각이 조금 더 위에 있으니까 좀 더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요. 자, 김정은이는 이번에 비핵화의 의지를 밝히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를 정상국가로 좀 여기달라. 우리가 테러국가도 아니고 불량국가도 아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규범을 지키는 정상국가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즉 다시 말하면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제재, 이 제재 완화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자기들의 체제 안전, 정권의 안전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는 북미 수교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그거를 노리고 있다 하는 김정은의 속셈을 같이 전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트럼프의 반응도 동시에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걸 뭐로 보느냐? 그동안 27년간 대화를 많이 해봤다. 그런데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았느냐? 따라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평화, 화해를 의미하는 김정은이가 든 것이 비핵화의 의지가 올리브의 가지로 상징을 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아무런 열매도 없었던 무화과의 잎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3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동아일보도 1994년에 제네바 협의를 했는데 결국 북한이 깼고 그리고 2005년에도 9.19 공동성명을 합의했었는데 북한이 또 깼다. 그리고 2012년에도 229 합의를 통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도발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깼다라고 하는 양측의 입장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올리브 가지냐 무화과의 잎이냐라는 얘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안 됩니까? 예. 이 올리브 가지는요. 사실은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는데 그때 이제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이제 홍수가 크게 나가지고 거기 이제 배를 타고 방주를 타고 나갔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언제 이 홍수가 그칠까 해서 비둘기를 날려봤어요. 비둘기를 날려봤더니 비둘기가 뭘 들고 물고 왔어요? 올리브 가지를 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보니까 이게 드디어 육지가 가까웠구나. 홍수가 드디어 내려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역사적으로는 미국이 독립을 추구하면서 당시에 배나 힘이 센 게 영국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대표하고 있는. 거기서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걱정이 돼서 독립주의자들이 영국 왕한테 우리는 무력 충돌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청원서를 냈는데 그것이 바로 올리브 가지 청원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브랜치 피티션이라고 해서 올리브 가지 청원이라고 해서 이 올리브 가지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의 잎은 뭐냐? 이것도 성서에 나오는 건데 네. 하루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큰 회당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가서 좀 한 3km 떨어진 곳에 갔는데 네. 거기에 이제 벳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느 집이 있었는데 무화과 나무가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혹시나 열매가 있을까 하고 가서 쫙 열어봤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아, 잎사귀만 무성하지 열매는 없구나. 이렇게 하고 이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를 했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제자들 보니까 다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겉만 번지를 하고 네. 실제는 실속은 없는 거 이렇게 이제 하는데 사실은 무화과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화과가 맛있잖아요. 사실은 이파리가 처음 날 때 열매가 처음 한번 열리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게 이제 떨어지고 나면 실제 열매가 8, 9월에 수확할 수 있는 네. 열매가 진짜로 열립니다. 근데 이때가 6월절이어서 6월절이 언제냐면 이스라엘에서 되게 3월 말 4월 초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열매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시기를 잘못 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북핵 문제에서 북핵 문제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북핵 문제에서 다시 북핵 성경 문제는 이제 다시 돌아가는 북핵 문제 돌아가죠. 이제 한겨레 신문을 볼게요.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자 자기 자신들이 직접 기사를 쓴 게 아니고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종석 네. 전 통일부 장관의 칼럼을 통해서 제목이 한반도의 갈등을 끝낼 절호의 기회가 우리 앞으로 왔다. 그러면서 이 네 가지 이번에 김정은이가 밝힌 것을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주 큰 진전된 입장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군사적 위협만 있으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힌 거고 또 하나는 미국과 허심탄회하게 비핵화에 관련돼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화 중에는 도발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4월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 군사 연습도 예년과 비슷하게 한다면 나는 괴념치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김정은의 아주 전향적인 그런 자세로서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라고. 그럼 이제 4월 위기설 없어지는 거예요? 예. 4월 위기설은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잘못하면 4월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 이런 게 뭐 전 세계적으로 쭉 퍼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잖아요. 어쨌든 북한이 김정은이가 밝힌 것이 이것이 그냥 핵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기만술이냐 아니면 진짜 이번에는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냐 그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하지만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네. 따라서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정재 국장에서 어제 신문 일면들도 좀 살펴보셨잖아요. 예. 준비하셨어요? 예. 어제 네. 신문도 한번 여기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네. 사실은 어제 신문도 비슷하거든요. 어제 신문을 보면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네. 조선일보로 한번 볼까요? 이제는 좀 속도를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다 돌려봐야 되니까요. 예, 조선일보 같은 거 보면은 북한이 체제 보장되면 비핵화한다는데 이거는 미북 대화를 해봐야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전혀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신호를 볼 수 없다. 어제 딴데 오늘하고도 좀 비슷한 논조를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번 동아일보로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도 북한 김정은의 얘기에 대해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전이 이루어졌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미북 대화를 수용할 그런 의사를 보였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은요. 아예 남북 관계 가속 페달이 드디어 밟기 시작됐다. 그래서 북미 대화의 돌파구가 열렸고 이것은 한반도 평화의 아주 기회의 문이다라고 하는 아주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정의용 안보실장의 얘기를 들어가죠. 남북 조기 정상회담에 대해서 공감이 이루어졌고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그 신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 대통령을 즉 많이 신뢰한다고 보는 것 같다라고 정의용 실장이 전하고 있습니다. 신문기사 제목만 보면 조선일보는 과도한 우려, 한겨레 신문은 과도한 기대라면 역시 동아일보가 중심을 잡고 있군요. 그거는 그런 의도는 아니죠. 시청자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